안녕하세요. 완전정보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윤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입주 후 5년 이하 신축과 그 외 단지의 가격 차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구축과 신축의 집값 격차가 올해 평균 6억 원 가까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값 양극화의 흐름 더 심화되는 걸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가와 감정가 차익을 활용해서 이 피해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거나 임대료로 지원하고요. 피해 임차인은 최장 20년까지 거주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강남권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개별 단지로 봐도 최고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강남권 집값이 그 외 지역 대비 상승폭을 키우면서 서울 내 지역별 집값 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서울 시내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도 더 크게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입주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와 그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올해 들어 6억 원 가까이 벌어졌는데요. 똘똘한 한 채와 신축 아파트 신호 현상에 공사비 상승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파트 시장의 지역별 양극화는 물론 신축과 구축 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이윤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요즘 진짜 신축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이른바 얼죽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축 아파트랑 그 가격 차도 그만큼 벌어지고 있다고요. 좀 자세한 상황 살펴볼까요? 네. 자, 그래요. 지금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인기가 좋다고 하더니 서울의 신축, 구축 이 아파트 가격 차가 훨씬 더 커졌다는 내용이죠. 구축 대비해서 6억 원이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도 그렇고요. 똘똘한 한 채 이왕 가지려면은 신축이 낫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공사비 상승 때문에 신축 짓기 위해서는 더 가격을 부담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신축에 대한 평균가가요. 서울 아파트예요. 18억 5천. 그리고 구축에 대한 평균가가 10억 7천이 집계가 됐습니다. 입주 후에 5년 내를 신축으로 보는 거고요. 5년 뒤 초과 단지 가격차가 1.3배라고 얘기를 하고 공급 감소가 좀 우려되는 가운데 신축이라든지 준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안에,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를 준신축 이런 것까지 관심이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난 2020년에 대한 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 차이가 신축이 한 3억 1,400만 원 정도가 더 비쌌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간격이 좀 좁혀졌죠. 2021년, 2022년, 23년까지 이렇게 1억, 2억대로 이렇게 좁혀졌다가 그야말로 2024년 들어서는 이렇게 얼죽신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좀 높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해외에 대한 그 아파트 시세는 어떨 것이냐라고 본다면요. 여기처럼 지금 입주 5년 내와 그 입주 5년 이후에 대한 가격 차이가 1.3배인 것처럼요.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정확하게 거기도 1.3배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 그리고 헌 아파트에 대한 가격 편차가 2배로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신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신축에 대한 인기가 좋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치나 이 지역만큼 더 신축이 열광될 수가 있겠느냐, 장기적으로든. 이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이 동산을 갖고 평가를 한다면 저는 그야말로 이 얼죽신보다도 얼죽위, 얼죽지, 이렇게 얼어 죽어도 위치나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도 신축에 동참하려는 그런 움직임보다도 나만큼은
이제 신축이라든지 구축 막론하고 좀 위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원인, 공사비 상승이든 아니면 공급 감소 우려든 그래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서 핵심은 입지이다,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동산 특히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치 잘 따져보시고 핵심 입지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거기가 어디일까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크존 추가를 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함께하고 계시는 이윤한 전문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 이 시간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재건축 부담금 논란 여전합니다. 이제 전국의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가 61곳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부과 예상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를 보면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되는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 이익이 8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정부가 최대 50%를 환수를 해간다는 법안입니다. 해당 단지는 전국에 68개 단지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서울이 31개 단지로 평균 이제 환수 금액은 1억 6,600만 원에 달합니다. 1억 원이 넘는 단지가 서울에서만 19개 단지이고 최고는 4억 5천만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가처분 취소 소송 중에 있는 단지가 있을 정도로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초과 이 환수법 폐지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이제 실제로 부담금을 낸 단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황이 이어질지 좀 봐야 될 텐데 실제 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 대다수의 이제 재건축 그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이제 자료 제출 자체를 좀 거부를 하면서 추후를 좀 지켜보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여야 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해당 법안을 좀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동일한데요. 다만 이제 현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는 완화의 폭을 최대 폐지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황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제대로 좀 활용을 하지 않은 현 시점에 폐지까지 의논을 하는 게 맞는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난 6일 법안 심사 소위에서 폐지 법안 심사 자체를 조금 더 유예하고 보류하자,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지금 공사비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까지 좀 더해지면서 이게 재건축이 돼도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재건축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 이런 좀 소리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조합원들이 이렇게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좀 부담을 가지게 됐을 때 이 재건축이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될까 하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공사비가 급증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가 이익에 관한 부담금의 부담은 매우 큰 건 사실
맞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더해지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특히 거주 선호 지역의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입주민들은 1대1 재건축이나 혹은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을 좀 더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해당 선호 이제 지역의 단지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고 또 기존에 살던 사람들만 계속 거주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유, 뭐 공사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부담금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한동안 이제 재건축 사업이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 전을 보면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사실 좀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구축 아파트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 시점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신규 주택을 재건축 아파트로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면 네. 사실 용적률을 높여서 그 기존보다 더 많은 세대를 확보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같은 이유로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면 조합원들 또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조합원들의 그 이익의 일부분을 환수해가는 이제 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이유로 이제 앞으로는 1대1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단지가 더 많아지고 또 추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천천히 가자라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건축 부담금 논란 그리고 구축 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정혜근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